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찌라시더라고요. 찌라시고 결국은 뭐냐면 3.1초나 쉽게 말하면 너희들 된다. 당대표가 된 데를 3개월 후에 우리가 쫓아내겠다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반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느 쪽에서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이 가죠.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가 음모론이죠. 이런 음모론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는 나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퍼뜨렸던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질문 드린 게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실과 친윤계 압박 때문에 올해 자리를 못 지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내분이 일어나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동훈에게 공천권을 준다? 상상하기 힘들고요. 두 분의 사람으로서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 씨를 그냥 놔두겠느냐. 놔두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과거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날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시 대표가 된다면은 보긴 볼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같은 느낌이에요.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가면은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욕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선거에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래 널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마음에도 안 들고 선거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은 욕쟁인데 맛없는 집이거든요. 그때가 아마 여당이 제일 내분이 심한 지점일 것이다. 김옥균 된다. 그렇죠. 김옥균 된다 뭐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근데 이미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 지금 지지층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한을 지지한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지층들이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 정권의 지지층 자체가 이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환점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한 밖에 없더라는 판단들을 이미 지지층의 3분의 2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결선까지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선까지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들 중에는 확실히 그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가져가고 민심에 따라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결선을 가든 안 가든 뭐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좀 보는데 문제는 한켠에 이게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임기 3년 남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틀림없이 충돌할 것 같은데 이 충돌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2015년부터 그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충돌도 받고 2010년에 김무성 대표하고 충돌도 보고 그 뒤에 그 탄핵으로 연결되는 걸 다 봤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판단들은 당원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지지층들도 일종의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수 지지층들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말 보수 정당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를 후보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재명
대표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제압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합리적 대안인가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당 개혁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세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당내 지지자들이 박근혜 의원을 비판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러자 그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이 딱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뭉쳐요. 이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죠. 근데 이미 미래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수 지지층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도 그 보수층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결국 한동훈 당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 다 내 지지자였는데 다들 한동훈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도 다 나를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그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처음 겪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학습 과정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깨닫고 빨리 태세 전환하는 거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처럼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되고 뭐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뜻대로 다 되고 전당대도 그 지지율 낮은 김기현 대표 앉혔고 그까지 쭉 되니까 내가 정치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때 덜커덕하다가 그 다음부터 총선에서 이렇게 되고 전당대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지금 의석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고 당도 통제가 안 되면 그거 이제 알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현실을 알면 오히려 그때부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리는데. 저는요. 예.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갈등, 알력, 폭발 직전,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은 진짜 집권 여당, 보수 정당답지 않다 이렇게 봐요. 언제 충돌하느냐 하는 문제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내하지 못하고 터질 거다. 결국엔? 결국 터질 거다. 이렇게 보고 터지려면 일찍 터져야 돼요. 그래야 수습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도 그래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실패했는데 또 다른 검찰 정권을 일란성 쌍둥이인 윤석열 동생 한동훈을 과연 대통령으로 받아들일까? 이건 국민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대권을 노린다면은 상당히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사의 때를 완전히 벗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한테도 전화하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그래요. 형님. 절친이시잖아요. 예. 내가 검사 떼국을 벗기는데 10년 걸립니다. 3선 하니까 그때 합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세요. 아니 나경원 후보가 부탁했다고 해서 당신 나한테 공소취해 주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따위 소리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사심이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습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홍준표 시장은 손가락이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